최근에 가장 핫한 미국 경제 이슈와 증시 내용에 대해서 종목과 그리고 섹터를 알아보는 시간 이원주의 티커서치 시작합니다. 먼저 이원주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리서치팀 선임연구원 모셨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성장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모든 얘기를 끌어가기 전에 사실 성장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조언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저는 그 2022년 이제 23년 연간 전망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2023년은 가치주가 좀 성장주를 아웃퍼폼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요. 예. 그 사실 투자자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가치주에 접근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기 싫은 것도 있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성장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있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좀 성장주 투자자들한테 좀 뭔가 가장 드리고 싶은 조언을 좀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예. 일단은 성장주의 외연을 좀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투자자들이 올해는 많이 유리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이 내용에 대해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장주의 외연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투자자들이 살아남을 것이다.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조금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애플, 알파벳, 예. 아마존, 엔비디아 등 좀 익숙한 빅테크 종목들을 보통 이렇게 그냥 관성적으로 이제 성장주라고 분류를 그렇죠. 하거든요. 예. 근데 좀 여기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자세히 해보자라는 거고요. 우리가 성장주를 살 때는 약간 전체 시장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약간 비싼 가격으로 충분히 삽니다. 근데 그렇죠. 이러는 이유를 좀 정확히 본질적으로 고민을 해보면 네. 보통 두 가지 정도로 분석할 수 있거든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성장주 종목들의 비즈니스가 어떤 기존의 비즈니스를 대체해가면서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좀 가치를 주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싸지만 성장주라는 타이틀을 달아주고 그걸 매수를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그 과거에 디지털 광고 시장이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할 때는 사실 전체 광고 시장이 무너지더라도 경기가 안 좋아서 2007, 8년 금융위기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해서 경기가 안 좋아서 광고 시장이 무너지더라도 이 디지털 광고 시장이 기존 광고 시장을 대체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이 흔들리지 않는 그로스를 좀 보여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성장주라고 분류를 할 때 첫 번째 고려해야 되는 조건은 이제 기존 시장을 잘 대체해가면서 경기가 조금 흔들리더라도 이제 그로스가 나오는가. 를 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 또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일단 광고 시장 그리고 또 성장주가 이제 성장주를 사는 이유에 대해서 네. 예, 정리를 해주신 거죠. 네, 그 두 번째 성장주를 우리가 왜 매수하는가? 예, 좀 그렇죠. 두 번째. 고민을 해보면은 예. 첫 번째는 이제 성장을 하기 때문인 거고, 예. 그 두 번째는 그 원래 보통 5년 뒤 돈보다는 지금 돈이 인간이 좋잖아요. 네네. 근데 그건 왜 그런 거냐면 당연히 현재의 가치가 더 높기 때문이고 보통 미래 실적에는 할인율을 적용해서 지금 주가에 반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성장주를 살 때 더 비싼 밸류를 주는 거는 심플하게 미래 실적이 많이 커질 거고 네. 그게 충분히 할인율에 대한 보상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이 할인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금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그 중국이 디플레이션을 수출해서 물가도 낮고 저금리인 상황을 10년 넘게 살아왔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이 익숙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꽤 높은 금리가 꽤 장기화될 거라는 게 기본적인 가정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성장주에 대한 정의도 조금 달라져야 된다. 외연을 좀 다르게 잡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과거에는 5년 뒤, 10년 뒤 미래도 현재 주가에 반영될 수가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2, 3년 정도의 미래 정도만 뭔가 이 지금 주가에 반영돼서 주가가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엄격한 잣대를 대야겠죠. 왜냐하면은 성장이 이 그 할인율보다 충분한 보상이 돼야 되는데 이 할인율이 올라갔으니까 예. 우리는 더 급격한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들 위주로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엔 두 가지죠. 그러니까 기존 시장을 대체해가면서 빠른 성장을 기록할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 높아진 할인율에도 충분한 2, 3년 내에 성장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성장주로 정의하고 좀 이런 종목들을 찾아보려는 노력을 하는 게 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우리가 성장주를 사는 이유에
일단은 경기와 시장에 상관없이 성장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할인율에 대비해서 충분한 성장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이 할인율이라는 게 지금 기준금리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이 할인율이 지금 성장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정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아마도 빅테크주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보수적인 관점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오해를 안 하게 하기 위해 아, 예, 예. 일단 위대한 기업들이 있고 아니, 그럼요. 예. 5년 뒤, 10년 뒤에 성장할 거라는 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예. 우리가 1년간의 수익률을 놓고 투자자로서 이걸 성장주로 분류할 거냐를 기준으로 고민을 했을 때 저는 뭐 애플,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 다 지금 매력적인 성장주로 분류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그렇다는 거고요. 예. 일단은 이 종목들이 성장주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정의에 좀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2022년, 1년 이렇게 지나오면서 좀 이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나 분기 실적 발표 때마다 보여줬던 모습들을 보면 일단 경기에 굉장히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렇군요. 뭐 예를 들어서 예. 알파벳이나 메타가 2007, 8년 이럴 때에는 금융위기 오더라도 무조건 그로스가 나오는 종목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디지털 광고 시장의 비중이 전체 광고 시장에서 뭐 10%밖에 안 됐고 이게 빠르게 기존 광고 시장을 대체해가면서 성장하던 기간이기 때문에 예, 예. 광고 시장이 위축되더라도 알파벳 메타의 실적 성장이 안 꺾였던 거죠. 예. 근데 지금은 사실 애플도 이미 많이 좀 스마트폰 시장에서 확고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대형사고 네. 알파벳, 메타, 뭐 아마존도 사실 지금 온라인 쇼핑몰에서 너무 이미 점유율을 크게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업체들이 2022년도에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그 실적이 굉장히 흔들리는 모습들을 많이 네.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같고 예. 그리고 빅테크 종목들이 사실 2, 3년 안에 그로스가 그렇게 급하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애플이 사실 뭐 미래에는 뭐 이제 다들 아이폰 쓰고 서비스 매출이 늘어나고 그런 것들이 기대됩니다만 앞으로 한 2, 3년을 놓고 보면 아직은 스마트폰 비중이 높기 때문에 아직은 그 실적 그로스가 한 5% 미만으로 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종목들에는 뭔가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뭐 허용해주면서 매수하는 게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말씀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들어보면 성장주에 대한 투자 심리 악화됐고요. 그리고 금리 올라갔고요. 빅테크주에 대해서도 조금 보수적인 관점. 그렇다면 성장주에 대해서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될까요? 네, 지금은 새로운 정의에 좀 부합하는, 그러니까 정의는 똑같죠. 야, 그 정의에 예. 부합하는 종목들을 다시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일단은 지금 앞으로 한 10년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새로운 미국을 좀 건설하는데 좀 이제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업체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들을 드리고 있고요. 예. 최근에 미국이 뭐 이제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신냉전 시대라는 것을 정의하고 그동안 여러 국가들의 제조업 지위를 좀 양보했던 것들을 다시 찾아오려고 합니다. 그렇죠. 실제로 예. 2023년 예산안 같은 거 보더라도 이 상무부의 예산 증액을 2020년 비해서 23년 증액을 가장 좀 가파르게 올렸는데 대부분 이제 결국엔 미국 안에서의 제조업을 키우겠다. 미국 안에서의 운송망을 키우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결국에는 이 미국이 새로운 제조업으로 이제 국가로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인프라를 좀 추가로 깔아야 되고 그리고 제조업 리쇼어링에 필요한 여러 장비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한 10년에 걸쳐 진행된다라고 본다면 지금 가파르게 성장하는 종목들은 인프라 관련 종목들이 꽤 잘 성장하는 것 같고요. 예. 실제로 제가 가져온 토로라는 기업, 티커는 TTC이고 그리고 맥그레스 랜드코프라는 기업, MGRC라는 기업이 최근에 6개월간 주가 수익률을 보면 48%, 28%씩 주가가 좀 오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업 다 좀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토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하 땅을 팔 때나 아니면은 이 뭐 골프장에서 쓰이는 뭐 여러 조경 장비들 뭐 이런 건설 기계들을 주로 판매하는 회사이고 맥그레스 랜드코프 같은 경우는 뭐 여러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뭐 이제 유틸리티에 쓰이는 건물 아니면은 뭐 데이터 센터에 쓰이는 유틸리티 건물들 같은 것들을 사실 그냥 진짜 건설을 해가지고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조립식 건물 같은 거를 만들어주고 임대해주는 비즈니스를 하는 업체들이고요. 두 가지 업체 모두 앞으로 2, 3년 동안에 기대되는 EPS 성장이 10%가 넘기 때문에 전체 시장을 더 아웃퍼폼해서 갈 수 있는 종목들이고 이런 종목들이 좀 이제 새로운 좀 뭔가 성장주로 정의할 수 있는 종목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 성장주 투자자들은 올해는 좀 이런 미국 제조업 리쇼어링이나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좀 투자 수익률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좀 가치주 영역에서 정리했던 그런 종목들이에요, 그렇죠? 아, 그렇죠. 예. 근데 성장주에 대한 정의 자체를 조금 더 다르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정의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저희가 끌고 왔고요. 토로와 맥그레스 랜드코프에 대해서 미국의 리쇼어링에 대한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으로 이제 3년 동안, 2, 3년 동안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으로 이원주 연구원께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확실히 올해부터는 좀 정의부터 좀 제대로 잡고 가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리서치팀 이원주 선임연구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